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3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도 평균에 가까운 수치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 보면 148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좌우 폭은 남자 평균에 가까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3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6m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긴 편이죠. 한 5, 6mm 정도 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 이 거리를 재는데 이게 57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 정도니까 중안면부가 한 1mm 정도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이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7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7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안면부가 조금 긴 거죠. 하안면부라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상악 길이랑 이 하악 길이,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악보다는 하악이 조금 더 긴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우 폭은 평균에 가깝고 길이가 길어서 조금은 갸름한 느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2cm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3cm 정도 있어서 뭐 굳이 사각턱이 싫으시다면 뭐 조금 자를 거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 모습에서 봤을 때 사각턱이 그렇게 막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정도 사각턱이면은 굳이 뭐 손댈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래도 좀 갸름한 걸 좋아하고 뭐 보톡스를 계속 맞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자른다면 요거 정도 조금 요 정도만 자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거든요.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전진량이 한 8mm 정도 부족한 그런 무턱 상태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조금은 낮아요. 코끝이 때보다도 코끝이 조금 낮아서 만약에 코끝이 이런 정도로 조금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만약에 이 선을 그으면 그래도 한 5, 6mm 정도는 전진량이 필요한 무턱 상태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입이 조금 더 들어가서 뭐 발치 교정을 해서 지금 입을 넣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입술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도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코 높인 상태에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전진량은 불과 한 2, 3mm 정도로 조금은 부족한 느낌으로 만들게 되죠. 이렇듯 코랑 코끝 높이, 이 코끝 높이랑 그 다음에 입의 돌출 정도, 그 다음에 턱의 전진 정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치과 선생님들이 코랑 턱을 손대지 않다 보니까 특히 교정 선생님들이 입을 넣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입이 들어가면 환자분처럼 사안면부가 조금 긴 편에서는 약간 밋밋한 얼굴이 되고 약간 합주기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입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인중 길어 보이고 약간 합주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발치 진행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입을 넣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입을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 이빨을 앞으로 빼는 방향으로 교정을 해서 지금에서 조금만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를 높이고 턱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발치 교정을 시작하셔서 입을 넣는 방향, 2번 방향으로의 어떤 수술이나 시술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무턱이 조금 교정돼야 하는 것과 코가 조금 높아져야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더 정답이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뭐 교정 선생님들이 말하듯이 입만 넣어도 어느 정도 이 비율은 좋아지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중턱이죠. 입을 넣어서 어떤 이 라테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 리케치 라인을 따라서 비율이 좋아지면 이 이중턱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이중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턱선이 날렵한 걸 좋아하신다면 저는 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중안면부에서 코가 좀 오똑한 게 좀 남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코끝이 지금 조금 아쉬워서 코끝을 올리는 것도 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형외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입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코를 높이거나 턱을 앞으로 빼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코가 낮은 것도 맞고요. 입이 나온 것도 맞고요. 무턱인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한 2, 3 정도, 3 정도라고 보고, 입 나온 것도 한 3 정도라고 보고, 턱이 무턱인 게 한 4 정도라고 봐서, 1차적으로는 턱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교정은 발치 교정이 1, 2년 걸리고 수술은 코끝 수술 같은 거는 뭐 2, 3주면 되니까 순서로 본다면은 저는 턱을 1번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코가 2번이고 그 다음에 교정이 나머지 3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교정을 1번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한테 가장 효과적인 건 무턱 교정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중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은 무턱이 교정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만사항 보면 옹졸한 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중안면부 이런 부분이 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옆모습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하고 앞광대는 꺼져 있으면서 입은 나와 있고 이렇게 턱은 무턱인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얼굴이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려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줘야 되고 이 부분이 나가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얘를 넣는 것보다는 얘가 넣어서 평면적이 되면은 밋밋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랑 중안면부가 앞으로 나가주면서 그 다음에 턱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게 좀 더 입체적인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면에서 팔자주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면에서 팔자주름이 보이는 이유는 뭐 상하기, 하하기, 뭐 입이 튀어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은 눈 밑 지방이 좀 불룩한 부어있는 느낌 들고 앞광대가 꺼져 있는 느낌, 그다음에 눈물꼬랑이라고 해서 여기 눈물 자국이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경향이 있고 팔자가 꺼진 게 있고 이게 이제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입이 나왔다고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고 무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만 나온 경우라면 입 넣는 게 물론 답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안면부 꺼져 있는 거, 무턱인 거, 입 나온 거 같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턱과 그로 인한 빈약한 턱선, 턱선이 빈약한 거는 좌우 폭은 괜찮은데 지금 턱선이 빈약하다는 걸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요 각도거든요. 전진량이 부족하다는 건 이 부분이 없다는 거고 턱선이 빈약하다는 건 이 체부 쪽에 볼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턱선을 또렷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부분, 옆부분으로 볼륨이 늘어나야 되고 무턱인 게 해결되려면 이 부분 앞부분으로 전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수술을 계획한다면 턱은 좀 더 튼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45도에서 또 보는 게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남자 이 정도는 괜찮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뭐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역광대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뭐 발치하고 잘 못 먹고 못 씹고 그러면서 측두근도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교근도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또 보톡스를 맞으셨는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약간 교근도 약간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정으로 인해서 근육이 줄어든 모습이라면 저는 광대 수술은 그닥 권하고 싶지 않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각턱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턱의 체부 볼륨, 이쪽 라인에 있는 옆으로의 볼륨이 부족해서 침샘이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봤을 때 이중턱이 좀 있는 거, 이런 건 무턱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턱을 전진시키고 체부 쪽에 볼륨을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망사항 적어주신 게 1안, 2안, 3안이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게 모든 환자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성형 없이 교정 마무리할 때 교정 방향, 입을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수술 없이 그냥 입만 넣어서 해결한다 그러면 입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만드는다라고 생각하고 코도 그대로 턱도 그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튀어나온 이 입술만큼이 조금 더 들어가줘야 되는 게 비율적으로는 맞지만 이 느낌은 딱 권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조금 밋밋한 얼굴이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중턱이 해결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만 할 경우 교정 방향, 필러 보톡스로는 지금 할 게 별로 없고 턱에 필러 조금 맞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턱이 이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그닥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이쪽 체부 쪽을 조금 채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하시는 게 남자한 얼굴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약간만 무턱 좋아지면 돼. 그럼 필러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 취향이고 내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맞다,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끝을 해주고 무턱에 보형물 좀 넣어서 전진시켜주고 체부 쪽 볼륨 만들어주는 게 훨씬 원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만이 보형물, 코끝 수술 등의 수술을 할 경우에 교정 방향 이렇게 해주셨는데 입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지금에서 조금만 넣으시고 뒤에서 이빨을 앞으로 당겨오는 방향으로 교정 계획을 세우는 게 추후 입체적인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비대칭인데요. 저희가 눈 아랫뼈 기준으로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 턱 중심 라인은 잘 맞죠. 그럼 대칭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축의 비대칭이고요. 비대칭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축의 비대칭, 그 다음에 폭의 비대칭, 길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볼륨의 비대칭, 뼈의 볼륨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 있는데 지금 치아 중심 라인에서 얼굴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 사각턱까지 거리를 재보면 46mm 정도 나오고 왼쪽은 53mm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 폭의 비대칭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폭이 좁으면 일반적으로 사각턱이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폭이 넓으면 사각턱이 짧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옆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이 오른쪽이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뒤로 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된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살짝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 그어보면 두상 비대칭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두상이 튀어나온 것보다 이쪽 왼쪽이 더 튀어나온 게 뒤쪽으로 있는 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형 자체가 약간은 이런 형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은 느낌이 들고 광대 자체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넓은 느낌이 들고 두상도 이쪽이 더 튀어나온 이런 느낌이 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동감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누구나 항상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제 답은 똑같아요. 입이 나왔다고 느껴지는 원인이 입이 나와서 나온 경우가 있고 주변, 코나 하악, 턱이 들어가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극명하게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갈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이라는 퍼센테이지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안면부 꺼진 것과 코가 조금 낮은 것, 무턱인 게 조금 더 메인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코 낮고 중안면부가 한 3 정도, 입 나온 게 한 3 정도, 턱이 무턱인 게 한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면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순서는 이게 1번이어야 될 거고 얘는 시간이 1, 2년 걸리는 거고 얘는 한 2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2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쉬우면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이성적인데 수술은 부담스럽고 교정은 조금 편해 보인다는 우리 일반 환자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교정을 선택하고 이미 발치를 한 채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려고 교정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밋밋한 얼굴에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교정 방향을 너무 입을 넣는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 중안면부가 나오거나 턱이 나오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게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드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